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태풍이 한창 몰아칠 예정이어서 네.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걱정이 큽니다. 예. 자, 정치권도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내일로 다가온 상황이에요. 의원님, 일단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건데 네.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검찰이 얘기하는 것과 또 민주당 혹은 이 대표 쪽에서 얘기한 게 다르죠. 예. 그게 먼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검찰은 지난 8월 26일까지 좀 서면 답변을 해주라 라고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요. 네. 근데 26일까지 답이 없어서 독촉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근데 9월 9일 선거법 단기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고 예.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3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서를 다 보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작성 중인데 뭐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훅 소환 통보가 오니까 네. 이건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서로 네, 주장하는 네. 것이. 그거부터 일단 확정이 돼야지 그 좀 무리한 거다 아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 라는 걸 좀 가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근저에는 아무래도 저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기억나시죠? 예. 아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서로 간에 그 흠결이 많았다고 서로 주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선에서 승리한 쪽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더라도 서면 조사 뭐 요거를 질의서를 보냈는데 2달 동안 아무 답도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답을 하긴 했다. 그걸로 불송치 결정 혹은 예. 무혐의 결정 이렇게 대충 처리를 해준 것 같고 패배자 쪽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막 따지고 들고 또 절차도 그냥 훅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까지 작용을 해서 이건 분명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그것만 들고 보더라도 사실 검찰이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무척 많은데 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인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허위 경력 학력 점에 대해서는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뭐 사실상 시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냥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고 그런 걸로 보면은 어쨌든 야당이나 혹은 뭐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이건 분명히 사건을 대하는데 강도의 차이가 있다. 자세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예. 뭐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덧붙여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게 대선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이렇게 언론사에 포착이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환 통보 내용이 들어 있었고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서 일부에서는 뭐 이거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이 프레임을 더 강조하는데 좀 어떤 기폭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언론의 이 문자가 공개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소환 요구서를 보낸 거는 8월 31일이라고 하고요. 아마 우편, 등기 우편으로 보냈을 건데, 그럼 9월 1일 날 도착을 했을 거고,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당일 도착했는지 어쨌는지. 그렇지만 통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마침 그날이 이제 정기국회 개회식 날이었죠. 평소에 휴대폰에 보안 필름을 붙이는 걸로 알려진 이 대표가 그날은 휴대폰 화면이 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걸로 봐서 이거는 뭐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 대표 본인만 알고 있겠죠. 예. 만약에 그걸 의도적으로 뭐 드러낸 거라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거라고도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그 이 대표의 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게요. 소환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표가 된 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 열린 지도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는 건 망신주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설명하신 걸 보면 이게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근데 또 9일이 마침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8일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민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뭐 그런 주장을 할 여지는 쌓여 왔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지금 야당으로서는 검경의 이 날선 칼 앞에 사실 믿을 곳은 국민밖에 없죠. 민심의 든든한 지원밖에 없는데 검경의 수사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왜곡됐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좀 납득을 해주시라, 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토지를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 용도를 변경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께서는 좀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란 것은 법정형이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될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세고, 예. 유죄가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센 죄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법정형이 일단 많이 세고, 또 과거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돈은 묻고 말은 푸는데, 그 말을 풀더라도 그게 선거의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로, 예. 흑색선전이라고 그러죠. 통상 흑색선전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역시 금품살포와 같은 정도의 그 선거를,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굉장히 좀 깐깐하게, 엄밀하게, 엄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사실이 좀 이게 허위냐 아니냐 좀 왔다 갔다 할 거라도, 하는 게 객관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냐, 그렇다면 뭐 그거는 범위가 인정이 되니까 그건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좀 애매하다면은
일부 부정확하거나 뭐 또 좀 과장됐거나 또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일도남마처럼 잘라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좀 유보적인 그런 판례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예. 또 사실이냐 이게 가치 판단이냐.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니까요. 그게 중요한데 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냥 그 팩트네. 그건 평가가 아니라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말의 통상적인 의미, 용법, 또 문맥을 다 봐서 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봐서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다. 아니면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 이걸 가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어디 저 방송에 나갔거나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고 그러면 조사할 게 뭐 있냐. 근데 왜 부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 자체가 세고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유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말 이건 섬세하게 가려야 되거든요. 따져볼 게 많은. 굉장히 디테일한 예.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이래서 이제 소환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내일인데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출석할지 말지를 논의한다 그러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할지 말지 결정을 안 했을 당시부터 이재명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안 나온 게 맞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셨죠.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은 그 당대표직이 인계철선이 돼서 그 검찰의 수사, 검찰 경찰의 수사, 소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 전체가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전면적인 대여 투쟁으로 나서게 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이 상황에서 정기국회 이 민생을 논하고 예산을 논하고 지금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는 말로만 민생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강경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우리가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당초 이건 뭐 저는 예상을 했던 거고, 근데 오늘 비상의총을 오후에 연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비상의총을 여는 게 과연 정무적으로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민주당 당 전체가 대표의 소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169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 또 특검법을 논의한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마치 진영 대결을 더욱더 강고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좀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일부 의원님들도 오늘 2.15 의총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재고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죠? 나가든 말든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당 대변인, 뭐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다 맨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서로 강경한 그런 톤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뭐 여권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이거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이게 개인 의원이 아니고 이제는 당 대표니까. 조국 전 장관 때 법무부 훈령으로 된 공보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포토라인을 없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그 제3자의 촬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훈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훈령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포토라인을 못 만듭니다. 사건 관계자가 저 들어가면서 나 여기 말 좀 하겠어. 자기가 먼저 원해가지고 뭐 사실상의 포토라인이 생긴 건 몰라도 네. 과거와 같이 검찰이 포토라인이라고 하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하는 그런 형식은 지금도 못한다. 그리고 통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로 출입하게 해서 기자들에게 동선이 들키지 않게 그림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때문에 망신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건 싶습니다. 간단해요.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된 게 방탄용이었구나. 이거를 더 뭐 방증하는 거다. 그런 공세가 더 있을 수 있다. 출석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의총을 열어서 단일 대우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결정을 하는 거, 또 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또 그 강경한 발표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 봐라, 저 방탄이었지라고 비난할 수 있는 소재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 개인이 직접 나서서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고도한 결정 판단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또 결단을 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